자, 이제 등기법 총설입니다. 총설. 자, 보겠습니다. 등기. 그러면 뭐 수업만 열심히 따라오면은 뭐 10개 이상 맞출 수 있습니다. 등기도. 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는데. 자, 이게 민법이 좀 안 되면 좀 힘들어요, 이게. 자, 일단은, 자, 봅시다. 책에 한번 볼게요. 100페이지 한번 볼게요. 100페이지. 부동산 등기제도의 계획안 나옵니까? 나와요? 자, 부동산 등기제도 한번 볼게요. 등기부라는 보입니까? 자, 보조 기억 장치 갈로 되어 있는데 뭐 자기 테이프 뭐 쭉쭉 나와 있죠. 자기 디스크 뭐 쭉쭉 다 있는데 이 전자적 정보 장치가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알았다. 그거는 몰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등기부라는 보조 기억 장치 기록이라는 방법으로 물건을 공시함으로써 공시연간펜 공시 부동산은 공시함으로써 부동산의 거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한 목적으로 한다. 이게 부동산 등기 제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 볼 필요 없고요.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등기법이 적용되는 것은 부동산 중에서 토지와 뭐만 된다? 건물만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본규제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이 말이고 밑에 등기의 갑니다. 등기의. 자, 여기서 보시면은 등기라 하면 나옵니까? 국가기관이 등기관이. 자, 등기관이 현관펜. 등기관이 등기소에서 현관펜. 전산정보처리 조직에서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 자료를 편성한 등기부의 보조기억장치 아까 받고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통해서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 자체를 만든다. 자, 기록하는 것 현관펜. 기록 자체를 뭐라 한다고요? 등기를 한다. 여기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 그에 따른 권리관계를 법정 절차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 기록 자체를 뭐랍니까? 등기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에 한 3번 나왔습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칠 경우 등기를 접수한 때로부터 효력적입니다. 자, 언제라고요? 접수한 때. 그리고 등기를 마칠 때라고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기출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옆에 페이지로 가죠. 그러면 이제 등기 신청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방문 신청하는 게 원칙. 전자 신청할 수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방문 신청하든지 전자 신청하든지. 요즘은 전자 신청 많이 하죠. 그래서 법무사라든지 변호사가 등기 업무를 전자로 합니다. 미리 등록을 합니다. 사용 등록. 자, 등록해서 합니다. 그건 전자 신청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내용 안 봐도 됩니다. 자, 밑에 가서 이제 등기와 구별 개념에서 나오는데, 자, 심화학습 돼 있죠, 심화학습. 자, 심화학습에서는 밑에 다 볼 필요 없고 맨 끝에 2번에 접수 시기 및 등기 효력 발생 시기 나옵니까? 자, 1번에 딱 보세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돼 있죠. 그거 줄거 놓고 2번의 별표입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는 뭐 한 때로부터? 접수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자, 이게 포인트가 접수한 때로부터 발생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시험에 3번 나왔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1페이지 밑에 186조 들어봤습니까? 민법의 186조. 부동산의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득실 변경이 뭐야? 취득하거나 잃어버리거나 변경되는 거는 뭐 해야? 등기효력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등기효력 발생한다. 186조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공시 방법이 뭐야? 등기입니다. 공적으로 보게 하는 게 뭐야? 공시죠. 부동산은 등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첫 번째 줄 나오잖아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란 물권의 득실 변경은 뭐야? 등기 효력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밑에 가면 등기는 무슨 발생 요건입니까?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어제 했던 거죠. 자, 민법 했던 사람 했어요. 자, 넘기시고. 자, 그리고 이제 186조의 예외가 뭡니까? 여기 저기에. 자, 여기 또 해놓읍시다.
분기제도는 186조는 부동산은 뭐 해야지 효율 발생합니까? 등기 효율 발생합니다. 등기 효율 발생합니다. 등기 효율 발생하고 상공, 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은 뭐 필요 없이도 등기 없이도 물건 생긴다. 어제 했어요. 민법 했던 분들은. 자,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상공, 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도 물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에 한번 볼까요? 102페이지에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한 물건의 처분 요건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줄 한번 보시고 두 번째 줄까지 보시고요. 187조 내용입니다.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의 취득은 뭐 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그럼 처분할 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밑에 갑니다. 상속은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여기 적어놨죠. 피상속인이 사망시. 됐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적으시고 이게 997조 보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 포괄 유증과 회사 합병의 경우는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자, 밑에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사망자 사망시 나옵니까? 회사는 회사 합병 등기 시 효력 발생합니다.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상속 언제라고 말하면 돼요? 피상속인이 사망시다 이 말이야. 자, 포괄 유증, 유증은 뒤에 가서 배우니까 넘어가서 옆에 공용지수입니다. 공용지수는 동그라미 2번에 무슨 개시일날? 수용 개시일날 물권 변동이 생긴 것을 보는 거죠. 수용 개시일. 됐습니까? 공용지수가 뭐예요? 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공용을 쓰기 위해서 징수해야 하는 거죠. 수용이죠, 수용. 쉽게 수용입니다. 수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그냥 쭉 끊으시고, 뭐예요? 공용지수는 무슨 취득입니까? 원시 취득이죠. 맞죠? 국가가 가져가니까 원시 취득입니다. 그렇지만 이전 등기형식 취하고 있다는 것만 체크하시고, 판결 갑니다. 여기는 판결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이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무슨 판결을 의미한다고요? 형성 판결입니다. 여기 형성 판결 시 맞죠? 자, 이렇게 됩니다. 형성 판결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줄 줄끄시고 형성 판결만 의미한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판례가 뭡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이죠. 여기 있네요. 형성 판결 대표적인 공유물 분할 판결을 의미한다. 자, 공유물 분할 판결 어떤 겁니까? 각각 아버지 A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들이 갑을 병이 있는데 3분의 1세 뭐가 있습니까? 지분이 있게 되는 거지. 근데 이 둘이는 돈을 많이 벌어요. 현대자동차, SK 다니니까. 얘는 사업하니까 잘 안 돼서 팔자인데 안 판대. 그럼 공유를 분할하자.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공유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다 이 말이야. 형성 판결. 그럼 판결 시 등기 없이도 이렇게 분할돼 버리죠? 갑을 병으로 등기됩니다. 나중에 요거 뒤에 가면 단독 신청 나옵니다. 공유를 분할 판결 들었는데 이 판결서 두고 가서 내가 이렇게 등기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거든. 나중에 단독 신청할 때 배울 거예요. 알죠? 등기. 자, 그렇게 나옵니다. 자, 밑에 판결의 종류 세 가지 있네. 세 가지 있네. 했잖아.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됐어요? 네. 이행 판결은 뭔데요? 이행 판결. 자, 내가 돈을 다 줬는데 이 사람이 부동산을 안 넘기는 경우 있죠? 있어요? 내가 돈을 다 줬는데 부동산 안 넘기는 경우 있지? 그러면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판결을 받아. 판사가 뭐라 때립니까? 이행하라고 판결 때린다고. 무슨 판결? 이행 판결. 근데 얘가 등기 안 해주잖아. 맞죠? 그럼 이 판결서 두고 가서 등기한다 안 한다? 합니다. 이게 단독 신청이야. 예?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하는 경우죠. 오케이? 나중에 또 배웁니다. 이거 단독 신청할 때. 중간중간에 단독 신청 내용 설명해주고 나중에 한꺼번에 다 해줍니다. 또. 알겠죠? 단독 신청 시험의 포인트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행 판결의 내용이고 확인 판결은 뭐예요? 네 거다. 요때도 마찬가지야. 확인 판결도 반드시 뭐 해야 돼? 내게 되려면 등기해야 됩니다. 이행 판결이든 확인 판결이든 뭐 해야 내게 됩니까? 등기해야 내게 됩니다. 형성 판결만 등기 없이도 판결시 분할되지만 취득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확인을 바라는 판결이고 형성 판결은 어떻게 됩니까? 판결시 반도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되고 경매는 뭡니까? 언제 물권분도 생깁니까? 경락대금 완납시죠. 자, 두 번째 줄에 줄 것이고 경매는 경매만을 의미하고 다음 페이지 넘기면 동그라미 이번에 세 번째 줄에 매각대금 완납시 했었죠? 네, 매각대금 완납시에 취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기타 규정에 의한 뭡니까? 취득. 자, 보세요, 이거. 자, 등기 없이도 취득하는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보세요. 건물의 신축, 법정지상권, 관습부상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전세권, 법정갱신. 자, 그러면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것들은 전부 다 법정. 됐어요? 이게 작년에 민법 시간에 나왔었어요. 나왔어요. 법정지상권, 관습부상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법정갱신 이런 것은 등기 없이 취득하고 분묘기지권도 등기 없이 취득하죠.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20년간 평원 공연하게 수호봉사가 개수되면은 등기 없이도 분묘의 기지 부분을 취득할 수 있답니다. 네? 오케이? 갑이 갖고 있는 토지에 을이 뭐 했다고? 분묘를 설치를 딱 해가지고 20년간 수호봉사가 개수됐다. 그러면 얘가 시효 취득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할 때는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취득입니다. 자,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는 거. 용인물권에 뭐가 완성됐을 때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자, 무슨 시효가 완성될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혼동으로 소멸한다. 혼동이 뭔데요? 혼동? 전세권자 간에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 있죠. 내가 전세 2년 살다가 나갈게요 이랬더만 집주인이 뭐랍니까? 그냥 가져가라. 1,000만 원 주고 가져가. 전세권자 소유권 취득하면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거든. 그러면 이 전세권을 말소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쥐가 전세권 말소 다 들고 있잖아. 소유권 취득했지? 그럼 쥐가 가야지. 단독 신청. 알겠죠? 네, 혼동할 때 단독 신청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돼요. 뒤에 배웁니다.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하죠. 원인에게 무효되면 자동 복귀한다. 돼 있죠?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책이 되어 있습니다. 책 보시면 돼요. 자, 책에는 보면은 5번부터 11번까지 묶어 놓으시고 이거는 막 섞어놔가지고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5번부터 11번까지가 뭐 하는 겁니까? 소멸하는 거고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12번, 13번, 뭐 14번 있는데 이런 것들은 됩니까?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것들입니다. 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외우지 말고 안 나온다. 알죠? 자, 밑으로 갔어요. 부동산 임차권과 판매권의 대항요건. 자, 임차권과 판매권은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채권이에요, 채권.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판매권도 넘겼다가 도로 사오는 게 판매권이거든. 요것도 뭡니까? 채권입니다. 자, 요건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조금 이따 배우는 대항요건입니다. 대항요건.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갑니다. 시험 잘 안 나온다. 그럼 넘어가면 돼요. 잘 넘어갑니다. 왜? 앞에 시험 잘 안 나옵니다. 알죠? 자, 옆에 가서 이제 등기의 특징 갑니다. 부동산 등기의 특징. 우리 등기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등기는 등기는 특징이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부동산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죠. 맞아요? 그래서 물적 편성주의이고 형식적 심사주의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서류만 맞게만 들어오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등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준단 말이야. 형식적 심사주의 취하니까. 알겠죠? 오케이? 해야 됩니다. 나중에 등기법도 이거 있잖아요. 자, 옆으로 딱 펼쳐가 된 게 또 있습니다. 자료를 끝판나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알죠? 파스워드 말고 이거 서비스로 나가는 자료도 있습니다. 알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 내용 정리 쫙 된 게 있어요. 보기 좋게 됩니다. 나중에 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건 언제 드리냐? 내가 기분이 좋으면 드립니다. 그렇죠? 근데 잘 한꺼번에 마저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자료만 쌓여가고 이해는 안 되고 뭘 봐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하잖아. 그 3월 달에 줄 예정입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네. 크게 된 거 있어요. A4지로 비포로 만든 거 있어요. 비포. 알죠?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자, 105페이지로 가셔가지고, 물적 편서주의가 뭐야? 물자의 동안 물건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부동산. 맞죠? 그래서 첫 번째 줄 것이고. 등기부에는 한 필의 토지 또는 한 동 건물에 대해서 일기록을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물적으로 편서되어 있다. 인적 편서주의하고 반대 개념이에요. 인적 편서주의는 뭐예요? 사람이 몇 개 갖고 있냐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부동산 중심으로 돼 있죠. 맞아요? 네. 그리고 부동산 예를 들면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울산에 소유권을 취득해가지고 상가를 취득해서 등기하러 간다. 저 경주 가야 됩니까? 울산 등기소 가야 됩니까? 울산. 만약 관할 등기소 위반하면 뭐예요? 각하사유입니다. 직구 말소해버려요. 당연무효가 되고.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울산에서 부동산 취득해가지고 등기할 때는 어디 가야 돼? 울산 등기소 가야 된다고 해요. 알겠죠? 그럽니다. 그래서 물적 편수주의, 부동산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밑에 내가 볼 필요 없고 안 합니다. 자, 등기 신청 계십니다. 뭐 해야 됩니까? 신청해야 되죠. 타이틀 있죠? 자, 그래서 공동 신청, 출석, 서면 신청주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돼요.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는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 뭐에서 촉탁에 따라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당사자가 신청하든지 아니면 관공서가 촉탁하든지 두 개란 말이야. 그러나 다만 무슨 규정이 있을 때는 법률의 규정일 때 그러하지 않다라고 해놨다 그러면은 그러면 법률의 규정이 있다는 내용은 뭘까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법률 규정이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앞에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등기 절차에 계신데 등기 신청하잖아요. 가무서 촉탁하는데 직권이나 명령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알겠죠? 다시. 여러분 신청하잖아. 등기 신청. 당사자 신청합니다. 공동 신청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청하는데 관공서 촉탁에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법조문이 뭡니까? 당사자 신청이나 관공서 촉탁에서 등기 신청한다고 했잖아. 그 기타 법률 규정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있죠? 이 법률 규정이 뭐야? 직권과 명령입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된 거야.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밑으로 갈게요. 형식적 심사권입니다. 자, 등기 심사권은 뭐라고요? 형식적 심사권이다. 그래서 서류만 맞게만 들어오면은 묻지도 따지지 않고 등기해줘 버립니다. 서류 맞게 들어오면은. 그래서 뭐 단점이 뭡니까? 우리 형식적 심사주의, 우리 등기의 단점이 뭔데? 단점이 부실과 허위의 등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알죠? 네, 그럽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식적 심사주의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등기의 효력은 형식주의 되어 있는데, 우리 아까 186조 부동산의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뭐야? 등기 효력 발생이거든.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체크했죠? 첫 번째 줄것이고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되고,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합니까? 부정합니까? 지금 왜 이렇게 빨리 달리고 있느냐? 안 나옵니다, 이제. 옛날에는 한 번씩 기 나왔는데 요즘은 기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 뒤에 낼 게 너무 많아가. 알겠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3, 4월 달에 할 때는 요 앞에 이제 총론 내용은요, 거의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안 나오니까 뭐, 버리쁘고. 뒤에 이제 강론 내용부터 설명 쫙 해주면서 들어옵니다. 1, 2월 달에 강의하고 3, 4월 달 강의가 다 다릅니다. 1, 2월 달에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줘야지 뭡니까? 이게 이해가 되면서 가는데, 근데 강론부터 막 해가지고 들어와 버리면 힘들어가 안 되거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총론부터 해가 쭉 들어가고 있는데, 다음에는 강론부터 들어온다고, 어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뭡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부터 해가지고 뒤쪽에 뭡니까? 각종의 권리 등기 있죠.
지상권, 전세권, 뭐 저당권, 뭐 이거 있잖아. 지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 등, 근저당권 등기 등, 맞죠?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각 들어온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총론을 다시 보면 총론이 또 이해가 되거든. 아시겠죠? 이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3월 달에 오신 분들은요, 충격을 받을 겁니다. 왜? 뭐라 했었노? 그럼 여러분, 앞에 좀 봐야 된다고 얘기하셔야 돼.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됩니다. 자, 3월달 오신 분들은 그 전에 공부 좀 하고 오시겠죠? 전혀 안 하죠. 자, 전혀 알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공신력 부정입니다.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공신력 부정이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형식적 심사를 취하니까 서류만 맡겨오면 우리 장점은 뭐냐면 신속합니다. 신속하지만 서류만 오면 되니까 위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허위 부실 등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이 등기의 공신력은 부정합니다. 알겠죠? 네, 됐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되는데 형광펜으로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연필로 살짝 해놓으세요. 안 나온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밑에 가세요. 우리 등기부는요,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등기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알죠? 네.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똑같이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시험 절대 안 나옵니다. 네. 그 밑에. 자, 그 다음에 등기부의 대장이 이원화. 그래서 이제 뭡니까? 등기부하고 대장하고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서로 뭡니까? 통지해가지고 바꿔달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지금 앞에서 뭐예요? 지금 지적법 있잖아요. 지적법. 지적법은 토지 표시죠. 번개목 표적이 바뀌면은 바꿔달라고 등기 촉탁하잖아. 토지 이동 있을 때.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기를 고치고, 그 소유자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등기 관세에서 통지해준다고. 알겠죠? 그 건축물 되잖아요. 건축물 소유자가 갑의 서울로 바뀌었다고 통지해주지. 그럼 그 통지 받아가지고 또 바꾼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장하고 등기부하고. 알겠어요? 난구청하고 등기관사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서로 장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서로 뭡니까? 통지하게 돼 있어. 알겠죠? 이런 내용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등기부와 대장에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불일치 문제가 생깁니다. 맨 끝에 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뭐 잘못하거나 이렇게 하면 책임집니까? 아닙니까? 지죠. 국가배상법에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누가 등기를 합니까? 공무원이 하죠. 법원 공무원이 합니다. 맞죠? 잘못하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자, 여기까지 시험에 나와야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알죠? 옛날에는 이제 뭡니까? 양념으로 한 번씩 내주고 그랬는데 양념도 다쳤어. 이거 안 나와요. 그죠? 자, 옆에 갑니다. 등기 종류. 부동산 등기 종류 갑니다. 사실의 등기, 표제부 등기 다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등기부를 한번 봐야 돼요. 어디 보냐면은 등기부를 한번 볼까요? 등기부가 안 보이네요. 저 뒤에 있는데 200 있네요. 210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210페이지 있습니까? 210페이지 잠깐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표제부로 나오죠. 표제부. 토지 표시 나오죠. 보면은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나오고 지목 나오고 면적. 그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 어디서 대장 소관청에서 통지한 걸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알죠? 자,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표제부예요. 그다음에 각구는 어떻게 됩니까? 각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자, 210페이지 폈어요. 예. 그러면 을구는 뭐에 관한 사항입니까?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 나옵니다. 그러면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은 어디 합니까? 을구에 한다고. 을구에. 알겠죠? 소유자가 갑의 서울로 바뀌었다고 하면 어디에? 각구에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107페이지로 오셔서
사실의 등기를 뭘 한다고요? 첫 번째 줄 주고세요. 연하게 연필로 등기기록증 표제부에서 하는 부동산 표시의 등기를 뭐랍니까? 표제부 등기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갈게요. 권리의 등기, 각구, 을구의 등기에 되어 있는데 각구가 뭐에 관한 사항입니까? 소유권에.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존 등기는 뭐 하는 겁니까? 보존 등기 밑에. 내가 건물 지었어. 건물에 제출하는 등기가 보존 등기입니다. 보존 등기. 알겠죠? 보존 등기. 제출하는 등기 뭐라고요? 보존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 변동 등기는 가배수로 바뀌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한다든지 제한 물권 설정한다든지 저당권 설정한다든지 이런 것 등이 권리 변경 등기고 넘기면 돼요. 시험 안 나온다 했죠? 자, 넘기면 돼. 그래서 이제 뭡니까? 사실의 등기, 표제부 등기고 권리의 등기는 각구 을구라고 나온다. 박스. 밑에 대면 볼 필요 없어요. 알죠? 됐고. 자, 등기에 효력이 있다는 분류. 자, 한번 볼까요? 효력이 있다는 분류. 효력이 있다는 분류. 자, 형식이 있다는 분류 있고 효력이 있다는 분류 뒤에 있나? 여기 있네. 효력이 있다는 분류. 여기 있죠. 효력이 있다는 분류가 있습니다. 효력이 있다는 분류.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 안 나옵니다. 에? 지금 잠이 오잖아요. 계속 자시면 돼요. 제가 얘기해 주니까. 자, 종국 등기는 뭐예요? 종국 등기는. 책에 봅시다. 등기의 본래 효력인 즉 물권 변동과 같은 실제부상 효력을 발생하는 그래서 가배수로 넘겨갔을 때 을 앞으로 등기하는 경우 있죠. 자, 보세요. 갑에서 을에게 뭡니까? 매매를 하죠. 그러면 파는 사람은 뭐랍니까? 매도인. 사는 사람은 매수인이라 하지. 맞아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등기를 딱 하잖아. 그럼 누가? 매수인 취득하죠. 이게 종국 등기입니다. 네? 종국 등기. 자, 예비 등기는 뭡니까? 미리 하는 거예요. 옆에다가 적으세요. 가등기. 대표적인 가등기입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요. 물권 변동과 직접 관계가 없고 장차 종국 등기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다. 그 대표적인 무슨 등기 있다고? 가등기 있다. 돼 있죠? 예비 등기가 가등기가 있어요. 됐습니까? 안 나옵니다. 자, 옆에 가서 등기 반복 내지 형식에 따른 분류 나오는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부기 등기가 시험 포인트입니다. 부기 등기는 따로 뒤에 가서 정의합니다. 부기 등기. 자, 그래서 주등기가 있고 부기 등기가 있는데 주등기가 뭔데요? 자, 등기부 등본을 봤을 때 요거 순위번호 딱 돼가지고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된 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주등기. 근데 2의 1, 3의 1 이렇게 되면 뭐예요? 부기 등기입니다. 여기 있죠? 2의 1, 2의 1, 1의 1 뭐 이런 것들 부기 등기랍니다. 됐어요? 자, 그럼 시험의 포인트는 뭔데? 뒤에 가면 배워. 부기 등기를 해야 되는 것들 나중에 고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박스 문제 내놓고 다음 중 부기 등기로 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다음 중 부기 등기로 하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시험 난다고. 알겠죠? 여기 대표적인 게 환매 특약 등기 있죠. 나중에 부기 등기입니다. 환매 특약 등기. 자, 나중에 뒤에 가서 배웁니다. 근데 부기 등기 순위는 뭐에 따른다? 주등기 순위에 따릅니다. 그럼 2의 1이면 몇 번이야? 2번입니다. 2번입니다. 2의 1이면 몇라고? 2번입니다. 자, 그래서 부기 등기는 뒤에 합니다. 자, 책에 볼게요. 109페이지. 자, 그래서 등기의 방법 내지 형식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데 시험 많이 나왔다 돼 있죠? 위에 보니까 많이 나왔네. 그럼 뭐가 나왔다는 의미가 밑에 나오면 부기 등기가 나온 거야. 주등기 나온 게 아니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주등기는 1번입니다. 1번, 2번, 3번 가는 거고 독립등기라고. 부기 등기는 자, 거기서 죽으세요. 부기 등기란 그 자체로 독립한 번호를 갖지 않으며 그 부기 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 등기 또는 부기 등기 순위 번호에 가지 번호 붙이는 거. 의 1, 다시 1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을 뭡니까? 부기 등기를 한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첫 번째 줄 적으세요. 바로 밑에 부기 등기로 할 사항. 첫 번째. 자, 기존의 부기 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와 연장임을 표시하거나 동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행해진다. 됐어요? 그 순위가 뭐라고요? 주등기 순위여야 된다. 자, 그래서 부기 등기는 위에 적어놔요. 타이틀에
무슨 순위입니까?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입니다. 자, 그래서 가지본 하는데 뭐 해야 한다? 주등기 순위입니다. 적어보세요. 주등기 순위. 부기등기 순위는 뭐에 따라간다? 주등기 순위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면은 주등기는 몰라도 되고 부기등기 하는 거 돼 있죠? 그거 별표예요. 그 대표적인 게 환매 특약 등기 있습니까? 6번. 있어요? 환매 특약 등기. 자, 환매 특약 등기 뭐 한다고요? 부기등기입니다. 자, 환매 특약 등기 좀 설명드릴게요. 환매는 뭐냐? 뒤에 책이 돼 있어요. 다 돼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환매가 뭔데? 돌아올 한자거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내가 소유권을 넘겼다가 도로 사오는 게 뭐예요? 환매다, 환매. 넘겼다가 도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 한번 떼볼까요? 등기부등본. 각구. 자, 각구는 뭐에 관한 사항? 소유권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각구에 합니다. 각구에 해요. 자, 순위번호. 사항란. 옛날에는 있잖아요. 아까 210페이지 보면은 면적, 지목, 소재, 지번 이렇게 나왔잖아. 그걸 사항란이라 해가지고 여기 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옛날에 종이로 돼 있을 때는. 근데 요즘 전사로 돼 있으니까 구분해 놓은 거예요. 알겠죠? 예. 사항란이고 순위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각 이렇게 되고 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죠. 누가 앞으로 이전을 했어? 소유권 넘겼어. 을로. 알죠? 민법은 다음 주에 합니다. 이거 다음 주에 합니다. 민법 하실 분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사올 것을 약정해야 되잖아. 환매 특약에 등기를 해야 되지. 그러면 2의 1로 합니다. 2의 1. 환매 특약 등기. 자, 누가 합니까? 가. 그럼 환매는 언제 쓰이는데? 뭐 친인척들이 돈 빌려달라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뭐 있나? 뭐 있는데. 한 5억 빌려 두고 가려면. 그러면 5억에 맞춰서 부동산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원룸. 맞아요? 그 원룸에 이제 소유권을 내한테 넘기고, 맞죠? 5년, 부동산이니까 5년입니다. 5년 범위 내에서 도로 사가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면 얼마를 줍니까? 이거 시험에 나왔던 거야. 한매 우리 등기법에서. 매매 대금과 뭘 주고? 매매 비용을 주고. 왜? 이자와 과실은 상계한 것을 보기 때문에 그거는 적지 않습니다. 알죠? 네, 그래요. 나중에 우리 민법 하신 분 다음 주에 배웁니다. 바로. 자, 그래서 소유권을 넘겼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5년 동안 뭐예요? 원룸. 보세요. 월세가 얼마 나온다고? 300만 원, 500만 원 합시다. 500만 원 나와. 그러면은 내가 별도로 뭡니까? 이자 받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내 앞으로 등기되고 이걸 받아가고 5년 기간을 정해서 맞죠?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네가 나는 뭡니까? 매매 대금하고 매매 뭡니까? 비용만 주고 매매 비용만 주고 뭡니까? 도로 사오는 거야. 이렇게. 도로 사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도로 사오기로 약정하는 게 무슨 특약입니까? 환매 특약 등기입니다. 환매 특약 등기. 무슨 등기를 한다고? 부기 등기를 합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전 등기를 하면서 같이 동시에 합니까? 다르게 합니까? 동시에 하니까는 뭐야? 동시에 하니까 부기 등기를 해야 돼. 순위 같아야 되지. 왜 환매 특약이 부기 등기하는지 알겠죠? 민법에 동시에 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 그럼 순위는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등기는 달라야 되는데 순위 같아야 되지. 그때 하는 게 부기 등기라고.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친인척들이 돈 빌려달라면 어디 됩니까? 자, 1억 빌려달래. 그럼 니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갖고 있나? 해야 되죠. 오피스텔 하면 뭡니까? 월세 한 60, 70 나오잖아요. 오피스텔 좀 사보고 이래 뭐 좀 해봐야 뭐. 돈 빌려달라면 오피스텔 한 70만 원 받으면 그 이제 이자 받는 거하고 똑같잖아. 이제 이자 받는 것보다 더 많죠? 맞죠?
그럼 내가 70만 원 받고 5년 뒤에 네가 언제든지 5년 안에 돈 가져오면은 무슨 비용?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 가져오면. 자, 그래서 시험에 포인트가 뭐야? 등기 사항 뭔데? 반드시 적어야 돼요.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 민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렇게 적으라고 등기하라고 딱 돼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 돈 주고 사와야 되니까 적어놔야 되겠어, 안 되겠어? 적어놔야 되는 거지. 알겠죠? 그럼 이 돈 주고 사오는 기라. 그러니까 법조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자와 과실은 상기한 걸 본다고. 이자와 과실을 총괄하지 않는 거지. 알겠죠? 근데 달리 정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민법의 이제 계약법은요. 대부분이 무슨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은 뭐야? 계약, 당사 약정에 달리 정할 수 있지. 그러면 계약법은 대부분이 계약 자유 원칙이 지배하는 논리입니다. 당사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그 대부분이 임의 규정이야. 알겠죠? 그래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두 개는 반드시 적어놔야 돼. 필요적 등기사항이야. 한매트가 할 때. 왜? 이 돈 주고 사와야 되니까. 맞죠? 여기 됩니다. 자, 이때 나오는 게 무슨 등기라고? 부기등기입니다. 자, 그래서 부기등기하는 거 지금 다 하나하나 배울 수가 없어요, 지금. 자, 한매트가 등기 했죠? 자, 1번 또 갑니다. 1번.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옆에다 개명 적어놔. 개명. 여러분 잘 아는 개명. 개명 알아? 이렇게 당연하면 돼. 개명이 뭔데? 이름 바꾸는 거. 말자에서 말순위로 바꾸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말자에서 말순위로 바꾼다. 자, 말자에서 말순위. 왜? 말자니까 이제 뒤에 자자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순위로 바꾼단 말이야. 말순위, 말순. 자, 하여튼 그렇다. 개명하는 거야. 옆에 지금 단독 신청이야, 이거는. 한 물어볼게. 여러분이 개명했잖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동산 갖고 있는데, 지금 어디냐면 109페이지 밑에 부기등기 하는 거 있잖아. 이게 다 설명 못 한다고 지금. 시험에 나오는데, 별표인데. 자, 일단 1번, 2번을 정리한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파트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뭐 개명을 했어. 사람이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같은 사람. 그러면 등기 명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 개명하는 거는 순위가 달라지면 돼, 안 돼? 부기등기 하는 거야. 똑같은 놈이니까. 똑같은 놈이니까. 알겠죠? 네. 무슨 말 알겠죠? 이해됐지? 똑같은 놈이니까 경정하는 거 똑같아. 변경이랑 경정 등기. 자, 그래서 등기 명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랑 경정 등기는 뭐라고요? 부기등기다. 원래 지거든. 됐어요? 야, 요 두 가지만 이렇게. 1번, 2번, 6번만 딱 일단 체크합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내용 또 좀 체크할까? 소유권에 관해서 이전할 때는요, 이렇게 넘긴다 하면 주등기로 갑니다. 1번, 2번. 소유권 이외 권리를 넘길 때는 부기등기 합니다. 그러면 저당권 이전할 때는 부기등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채권 추심회사 때문에 그런 거야. 채권 추심하는데 수리가 밀릴 뿐 돼, 안 돼? 고려 신용정보. 들어봤습니까? TV도 나오잖아. 그럼 은행에 지금 뭡니까? 대출 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으니까 자, 그럼 1금융권에서 뭡니까? 전문적인 채권 추심회사에 이걸 넘겨 안 넘겨? 넘기잖아. 맞죠? 그럼 얘가 수리가 밀리면 돼, 안 돼? 안 되거든. 그러면 저당권을 이전하거나 할 때, 전세권 이전할 때는 무슨 등기 한다고? 부기등기를 한다고. 순위 똑같이 해야 되고. 전세권을 넘겼는데 순위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전세권자가 받으려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전세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순위를 동일하게 해줘야 되니까 뭐 한다고? 부기등기야. 됐어요? 자, 그래서 소유권 이외 권리 이전 등기. 자,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6번까지만 체크하시고. 됐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자,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할 수 있는 거 지금 안 봐도 됩니다. 자, 요거 3월 달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받으려고 하고. 자, 넘기면 됩니다. 부기등기까지 받고요. 등기 내용에 따른 분류입니다. 내용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요 부기등기가 중요하다는 내용이었고요. 자, 내용에 따른 분류로 갑니다. 내용에 따른 분류. 자, 그래서 등기, 기입등기, 변경등기 나옵니까? 기입이 뭐야? 요 1번, 2번, 이거 기입하는 게 1번, 2번, 3번 이렇게 기입하는 게 기입등기야. 시험 절대 안 나옵니다. 변경등기는 뭔데요? 자, 2번하고 3번을 묶어놔야 돼. 변경등기와 경정등기의 차이점.
옛날에 이것도 시험 지문을 몇 번 나왔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옵니다. 변경등기, 경정등기의 차이점. 자, 어떤 걸까? 차이점이. 모르지 뭐 설명 안 하면.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포인트는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그렇죠. 포인트가 일부예요. 일부. 일부의 불일치입니다. 자, 그런데 경정은 뭐야? 원시적으로 불일치입니다. 오케이? 자, 5월 1일 날 등기를 쳤는데 등기가 치기 전에 내가 잘못 기재해서 등기 명의 표시를 사람 똑같지? 예. 그래서 주민등록부 잘못 적었다든지 주소를 하기 잘못 적었단 말이야. 바꿔야 되겠지? 이건 뭐야? 경정등기야. 이게 원시적이란다고. 오케이? 그런데 내가 2층짜리인데 뒤에 3층을 올렸어. 중축했지? 그럼 뒤에 바꿨지? 등기한 후에 바꿨잖아. 후발적. 이때 뭐예요? 변경등기를 한다고. 이것도 이해 못하고 시험장 가면 주도합니다. 알죠? 경정이 뭔데, 경정? 등기하기 전에, 등기 기록하기 전에부터 잘못된 거 고치는 거는 경정이라고 불러. 알죠? 근데 뒤에 바꿨다. 우리 아까 개명하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부동산 앞에 여러분 이름으로 소유자가 등기되어 있는데, 이름 바꿨지? 이름 바꿔보면 뭐야? 후발적. 후발적 맞죠? 그럼 무슨 등기야? 변경등기입니다. 그래서 개명하는 게 뭐야?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개명이다. 아까 했잖아. 무슨 말 알겠죠? 그래. 그러면 경정 등기나 변경 등기나 차이점 뭔데요? 등기가 일부가 포인트고 일부인데 등기 전에 문제 생길 때 고치는 건 뭐라고? 경정이라고. 등기한 후에 바꾸는 거를 변경 등기를 한다고요. 이게 대표적인 2층인데 3층을 증축한다든지 개명했다든지 이런 게 뭡니까? 변경 등기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책에 이제 쭉 보면 돼요. 변경 등기는 후발적 원인 찾았습니까? 일부 생겼죠? 불일치됐을 때 하는 게 변경 등기고, 경정 등기 갑니다. 등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당사자의 과오라든지 등기하는 과오로 착오 또는 의료가 있을 때 원시적인 편간펜, 원시적으로 불일치가 생겼을 때 고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옆에 가서 말소 등기 갑니다. 자, 말소 등기는 뭔데? 여기는 아셔야 될 게 일부가 아니고 전부야. 전부. 알겠어요? 지금 경정하고 변경은 뭐예요? 전부 다 일부가 포인트야. 일부가. 그래서 전부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말소 등기 한다고. 없애뿐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양갈로 1번의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에 어디 행합했다고 발표해야 됩니까? 전부. 말소 등기나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 관계가 없어. 당해 등기가 실체 관계 전부 불일치. 어디 행합해? 전부 불일치해서 등기를 말소하는 행위를 말소 등기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럼 전부가 불일치하니까 완전히 취합해야 되죠. 그럼 부기 등기합니까? 주 등기합니까? 양갈로 2번에 뭐가 나와요? 주 등기로 말소한다고. 됐죠? 주말 한다 그럽니다. 붉은색으로 지운다. 주말입니다. 이게. 자, 멸시 등기는 뭔데? 자, 어디에 건물이 멸실된 경우 해이전 등기다. 찾았습니까? 건물 멸실. 옆에 적어놔. 상풍백화점. 여기는 알죠? 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부동산의 전부가 멸실될 때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단독 신청 행합해. 벌상이 나왔다. 멸실 등기하면 지가 가서 말소해야 됩니다. 그 등기부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옆에 적어놔. 상풍백화점 하면 알겠지 뭐. 상풍백화점은 얘를 알잖아. 네, 맞죠? 등기를 폐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됐어요. 그리고 이 멸실 등기는요, 항상 무슨 등기합니까? 맨 끝에 주 등기합니다. 말소 등기나 멸실 등기는 전부 다 없애야 될 때 지워야 되잖아. 주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복 등기 나와요. 회복 등기. 자, 이거는 회복해야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세요.
자, 회복 등기란 실체관계에 대응하는 완전하고 유효한 등기가 부당히 소멸돼서 그 뭡니까? 존재가 잃게 되는 경우 재현하여 회복하는 등기를 말한다.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가 있습니다. 여기 포인트는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회복하는 등기입니다. 됐어요? 됐어. 자, 이렇게 해서 뭡니까? 여기 나옵니다. 말소 회복 등기, 멸실 등기, 말소 등기 다 했습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자, 주의해야 될 게 또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냐면은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 옛날 기출됐던 질문인데 요즘은 최근에 잘 안 나오는데 말소 등기는 전부가 불일치할 때 맞죠? 일부가 바뀌면 일부가 불일치할 때는 아까 뭐랬어? 변경이나 경정한다 있잖아.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따라가지고 맞죠? 근데 전부가 불일치할 때는 말소 등기 합니다. 맞죠?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는 또 뭔데? 전부가 있고 일부가 있죠. 자, 내가 있잖아요. 팔지도 않았는데 내가 없어져 보고 딴 사람이 넘겨봤단 말이야. 없었죠?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불법을 말소했잖아. 회복할 때 전부 다시 해야 되잖아. 맞죠? 그런데 일부가 부실했다. 일부가. 부기등기로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가 부정을 말소했을 때는 회복할 때 무슨 등기를 한다고? 부기등기 합니다. 전부를 말소 회복할 때는 뭐라고? 주등기로 하고. 알죠? 오케이? 네, 그래서 좀 이따가 부기등기 아까 했던 데 보면 또 나와요. 자, 말소 회복 등기는 전부를 말소 회복할 적에는 주등기로 회복하고 일부를 할 때는 뭐 한다고요? 부기등기를 합니다. 네? 알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기시면은 자, 112페이지죠. 등기사항 나옵니까? 등기사항 보도록 하죠. 자, 등기사항인데, 자, 112페이지 갑니다. 112페이지. 자, 첫 번째 줄, 뭐, 두 번째 줄 있는데, 뭐, 현관펜 할 필요 없어요. 절대 안 나옵니다. 등기사항이란 등기된 물건과 권리들이, 그리고 변동 모습을 나눌 수 있는데, 실제부상 등기사항과 절차부상 등기사항을 나눌 수 있다라고 알았다. 그래서 밑에 묶어놓으세요. 1번, 2번 묶어놓고, 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면 돼요. 절대 안 나옵니다. 옆에 갑니다. 나머지 필요 없고 등기사항에 대한 물건 갑니다. 자, 등기사항의 물건은 토지와 뭡니까? 건물이죠. 건물. 토지와 건물이다. 쭉 꺼놓고 자, 그 다음에 토지는 무슨 단위로 합니까? 한 필지. 한 필지 단위로 등기합니다. 자, 그 밑에 심화학습에 하천법 나오죠. 그 밑에 하천법 그거 다 공부하면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하천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면 돼. 있다. 알죠? 알겠어요? 그래서 시험에 뭡니까? 나오면 여기 보세요. 등기할 수 있는 거 안 하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박스에. 시험에 하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기 보면 예규 막 나오는데 밑에 보면 하천법에 대해서 뭐 나오는데 설정, 보존, 이전, 변경을 해서 하는 경우는 된다고 나오는데 이거 하지도 말고 우리 뭐만 기억하면 돼? 하천은 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등기 대상입니다. 옛날에 대상이 아니었어요. 대상입니다. 하천. 됐어요? 자, 그렇게 하고 넘기시고 나중에 이 예규는 예상 문제집 할 때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 지금 본고사 우리 기출 문제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없어. 나온 거는 뭐야? 하천 등기 대상 이다 아니다? 이다만 나왔어. 국가 건데 등기할 수 있다고요. 알죠? 네, 있습니다. 안 되는 게 밑에 보면 맨 끝에 보면 나와요. 맨 끝에 어디냐면 등기할 수 없는 경우 보면은 뭐 하천에 지사구 설정한다든지 지역구 설정한다든지 전세구 설정하는 거 이런 거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했네. 안 해줄래 했더만은. 맞죠? 자, 등기는 할 수 있다 없다? 하천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험 나오면 있다라고 해야 돼요. 알죠? 네, 넘기면 돼요. 사건의 목적인 거는 등기 대상인데 자, 양갈로 3번의 별표죠.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야? 한 필지 일부에 될 수 있는 건 무슨 물건? 한 필지 일부? 그렇지. 우리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등기법에도 많이 나옵니다. 한 필지 일부는 무슨 물건에 설정할 수 있다고?
용의물권. 이영 들어봤죠? 용의물권 설정할 수 있다. 그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게 뭐예요? 민법에. 지상권은 한 필지 일부에 지상권 설정할 수가 있다. 오입니까? 있습니까? 오. 맞죠? 한 필지 일부에 용의물권 안에 지상권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작년에.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다만 지상권과 지역권과 전세권, 임차권은 분별자를 받지 않더라도 일부에 설정할 수가 있다는 예외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줄하고 일단 첫 번째 줄 것이고 독립한 등기 대상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건물이라면 지붕, 주벼 이와 유사한 그것을 가지고 토지 정착한 구조물을 말합니다. 줄만 꺼놓고 필요 없고요. 옆에 페이지 갑니다. 안 봐도 돼. 박스에 어 있죠? 이게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한 번씩. 앞에 다 필요 없어. 이걸로 끝이야? 네, 됐어. 자, 여기서 이 정도만 한번 봅시다. 자, 이거 봅시다. 자, 하천은 등기 대상입니까? 네. 도로? 지목이 도로인데 도로도 됩니다. 방조제, 제방, 맞죠? 이것들. 고정식 유리온실 됩니까? 자, 고정식 유리온실. 근데 비닐하우스는 안 돼요. 이거 비교해야 돼. 뭐는 안 된다고? 비닐하우스는 안 돼요. 모델하우스는 등기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야. 알죠? 모델하우스는 뭡니까? 건축 허가만 받습니다. 등기 대상 아닙니다. 옥외풀장. 등기상 아닙니다. 캐노피는 주유소에 가면 이거 있죠. 주유소에 이거. 에? SOE 해가지고 다 있잖아. 이게 주유기 이렇게 있고 SK 돼 있고 맞죠? 요거 캐노피. 자, 공유수면 하에 토지 됩니까? 교량 터널 토굴이 안 됩니다. 방조제는 등기할 수 있지만은 배수 관문은 됩니까? 배수 관문 안 돼요. 부대 시설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책에 115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천 된다고 그랬어, 안 됐어? 1번, 2번. 도로 된다 했어, 안 됐어? 유류수장 탱크 됩니다. 예. 고정수 유리온실은 되는데 옆에 비닐하우스는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 있고. 방조제, 방사제 이런 것도 방조제도 됩니다. 근데 부대 시설 옆에 9번에 가면은 배수 관문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축사 됩니까? 사일로 됩니까? 사일로가 뭔데? SOL 가면은 이게 공장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통 있잖아. 이렇게 탁 해가지고 탁 크게 돼 있어. 봤어? 울산에 살면서 한 번도 안 봤어? 옹산공단 한번 갔다 와. 맞죠? 그 가면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사일로. 이런 것들. 맞죠? 유류장 태그는 밑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맞죠? 예. 주수 밑에 있는 거고 옆에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법 바뀌어가지고 전부 다 지하로 설치하게 돼 있어요. 유류장 탱크가. 옛날에 유류장 탱크가 바깥에 있을 수도 있었거든. 근데 옛날에 이제 뭡니까? 대구에서 한번 폭발했잖아. 대구에 그래가 많이 죽었어. 100몇십 명 죽었잖아. 대구에서 옛날에 90 몇 년도에. 그래가지고 법이 개정돼가지고 무조건 지하로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전장치 엄청나게 많이 하기에는. 여기 기름 탱크나죠. SOL 해가지고 크게 공장 가면 SOL 해가지고 크게 돼 있잖아. 이게 기름 꽉 채워놨잖아. 사일로. 예. 자, 이게 뭐 폭탄을 터뜨리면 박살납니다. 우리나라는. 맞죠? 자, 법 난리 납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고. 자, 하여튼 그렇게 된다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전유 부분은 알 거고. 구분 소유권의 전유 부분. 자, 그 다음에 규약상 공유부분 등기할 수 있죠? 그런데 공유부분은 돼, 안 돼? 안 되죠. 그냥 공유부분 안 돼요. 규약상 공유부분 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한번 봅시다. 물권법에서 몇 가지가 등기할 수 있습니까? 소유권 등기합니까? 점유권 합니까? 점유권 안 되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되죠? 유치권 돼, 안 돼? 안 되고. 질권? 권리 질권은 돼요. 저당권을 잡는 질권이니까. 맞아요? 그 다음 권리 질권 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저당권 되죠.
맞아요? 예, 이런 것 등이 등기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밑에 권리지구 나오네요. 넘기시면 돼요. 자, 넘기면 임차권과 한매권도 등기할 수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 옆에 가서 등기 사항 나와 있습니까? 등기 사항의 권리 변동 나와요? 네, 요거부터는 다음에 합시다. 많이 했다. 그래서 뭐 마지막 시간은 뭡니까? 여러분 아주 편하게 들었잖아. 정신이 이탈 상태잖아요. 지금 딴 데 가 있잖아요. 남편 밥 뭐 해줄지, 뭐 오늘 애들 뭐 해줘야 될지 하고 있었잖아. 근데 지금 했던 것 중에 시험에 나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나오면은 뭡니까? 아까 앞에서 봤던 거, 등기 하는 거, 안 하는 것만 보면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 한 시간은 그냥 공 쳤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